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청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과 일단 총 파업은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열흘 안에 협상을 보지 못할 경우 또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노사 간 막판 줄다리기 협상은 결국 법정쟁의 조정시 아닌 자정을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정회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노조 측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합의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정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데 노사가 합의하면서 총파업은 일단 철회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볼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노사가 다 공감을 하셨고 일단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된 조정 기간 동안 노사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는 청주시의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 파업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사측에서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한 겁니다. 총파업을 철회하는 이유도 앞으로의 교섭을 통해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도민의 교통복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는 데 기여하려고. 결국 노사가 합의한 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데 전면 파업까지 걸려있는 만큼 준공영제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이번 시내버스 파업 논란은 사실 경기도가 중심인데요. 청주는 전국 상황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온도차가 분명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근본 해결책은 준공영제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이 넘어 충북에선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우진교통. 한 달 근로 일수를 하루씩 줄이고 운전기사를 15명 더 채용하는 선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주 6개 시내버스 회사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어서 격일제로 운영하는 경기도보다 주 52시간제 충격파가 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주는 그 전부터 2교대로 하면서 또 다행히 그 어려운 부분은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루 정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 더 고용을 했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버스 업계가 이미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져들었다는 점입니다. 10년 넘게 거의 매년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우진교통조차도 재작년부터 적자 구조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엔 적자 규모가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승객이 급감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영이 어렵다 보니 수익 노선으로 90% 이상 몰리고 이로 인해 승객은 불편하고 버스 공공성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노선 관리권을 갖는 대신 버스 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 업계도 사고가 줄고 또 노동자는 임금이 안정화된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청주시는 대중교통 중심에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준공영제가 매우 대안이고. 주 52시간제가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촉매제가 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화재 발생 이후 뒷수습이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2달째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곧 치우겠다는 해명에 저희는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박원 기자입니다. 수습이 제대로 안 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취재하자 그제서야 건물주가 치우겠다고 다짐했다는데 보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이지만 현장은 비닐만 덮어진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타고 남은 식품 폐기물이 썩으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은 화재 당시부터 예견됐습니다. 재난정책관으로도 전화를 2번인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은 악취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전염병 발생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이 막 끌어오르니까 악취는 더 심한 거예요. 파리는 더 생기고. 그래서 이걸 뭐 오늘 치워준다 내일 치워준다 여지껏 그렇게 미뤄왔는데 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식중독이라든가 2차 감염과 관련해가지고 괜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있어가지고.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개인 당사자들이 치워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고 건물 소유주는 아직까지도 폐기물 처리업자를 찾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그 최종 처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최종 업자가 만약에 못 바꿨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알아보고 이런 관계거든요. 지금. 이미 재난 수준이 돼버린 청주시 현도면 냉동식품 물류창고 화재 그 이후 청주시가 법과 절차, 선례만을 따지고 있는 사이 이곳 주민들의 심정은 하루하루 고통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한편 CJB가 2차 취재를 시작하자 건물 소유주 측은 해당 폐기물을 이번 주 안으로 치우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건물주 측은 처리업체를 선정했다며 더 이상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폐기물 처리가 또 지연될 경우 청주시 측이 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폭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찾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 모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식 요원들이 사고가 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식은 폭발이 일어난 화학물질 반응기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한 뒤 가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학 반응이 폭발을 일으켰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명의 공정 전문가 모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은 원인 규명보다도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중소기업과 이 회사의 장비를 사용한 대기업의 설명이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직원들이 실험에 참관만 했을 뿐 작업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사고가 난 중소기업은 해당 대기업이 이전에도 종종 장비를 대여해 사용했고 화학물질 합성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신들은 보조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편 4명의 사상자 가운데 2명은 대기업 소속이고 다른 2명은 사고기업의 직원으로 부상자 모두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 폭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난제는 수사당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충북 민생 투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가 청주에서 벌어졌습니다. 황 대표는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와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감없이 피력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주 민생 투어가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황 대표 방문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당 지지자들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황교안은 물러가고 전당을 해체하라! 약속 시간을 넘긴 황 대표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서야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상황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치의 수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청주시 학교운영협의회와의 간담회. 황 대표는 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경청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주도 교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온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제천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운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을 겨냥해 막말 정치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낡은 잣대를 버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낡은 잣대를 가지고 과거로만 돌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취임 이후 처음 충북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형무소 유족회는 청주시 낭성면 호정리에서 도장골 유해 매장지 훼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족회는 청주시가 도장골 유해 매장지에서 간벌 사업을 하면서 현장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관련 공무원 문책과 매장지 발굴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낭성면 도장골은 1950년 7월 대한민국 군경이 청주 형무소 재소자 100여 명을 학살한 곳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신설을 접고 대신 전국 단위 모집학교 지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첫 단추인 교원대 부설 고등학교의 오송 이전부터 녹록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개교한 한국교원대 부설 고등학교입니다. 교원대는 지난달 학급수를 30개로 늘려 오송에 고교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예산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지 매입 비용을 한 100억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도나 사실 교육청에서 좀 이걸 협조를 해주면 저희들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교원대 부고의 학생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과 기업의 임직원 자녀가 도내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립학교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에 590억 원의 막대한 이전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전국 학생 모집도 교육법 시행령에서 특례 인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기관도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었냐? 가족이 다 이렇게 이전해 와야 그 실효가 있는 건데. 자립형 사립고 대신 차선책으로 낙점된 전국 단위 학생 모집.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논리가 교육 정책에서도 통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군 덕산면이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덕산면 인구가 지난해 11월 2만 명을 넘어섰고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읍 승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진천군은 2개 읍, 5개 면에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진천군은 오는 7월 1일 공식 승격을 목표로 자치법규 제정,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선발한 40명의 창업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월 8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는 3년 미만의 초년생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 충청북도 중소기업 비즈매칭 엑스포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엑스포에는 충북도 내 중소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농협은행 충북지역본부 등 1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 원재료,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청주 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변재일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상당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종호 소장은 청주의 가정법률상담소가 문을 열면서 여성들이 가정의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인권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대학교와 CJB가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류정윤 강동대 총장은 우리 대학 미디어과 학생들에게 CJB가 실무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성덕 CJB 사장은 대학과 방송이 그 도시의 문화 등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함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대한가수협회가 마련한 무료 공연 청춘음악회가 오후 7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짜장면 나눔 미용봉사 행사가 오전 10시 큰나무 주간활동센터에서 있습니다. 괴산에서는 성모병원 이사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오전 10시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17도, 충주 13도, 옥천 1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7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